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호텔에서 받은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막막한 상황에서 눈물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말동무가 되어주던 그 할아버지 청소부가 정체를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15층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청소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복도를 따라 35세의 강서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면서도 정성스러웠습니다. 복도 한쪽에 놓인 청소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는 모습에서는 3년간 이곳에서 일해온 베테랑의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서연은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병원 중이셔서 매달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고 어머니는 심한 관절염으로 거동조차 불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강서연의 월급은 늘 빠듯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레질을 마친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새로 들어온 청소부인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라면 새로운 동료에게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신입 청소부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강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태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뭔가 품격이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강서연은 더욱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서연이에요. 여기서 청소 일한 지 3년 됐어요. 혹시 어느 층 청소구역이 배정되셨나요? 장태원은 손에 든 종이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4층이라고 하네요. 아, 제 바로 아래층이시네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처음엔 다들 헤매거든요. 강서연의 따뜻한 말에 장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태원은 3년 전 이 그랜드 호텔을 인수한 호텔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텔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해왔지만 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직접 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우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청소부로 위장하여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강서연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장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소 도구는 어디서 가져오면 되나요? 아, 깜빡했네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강서연은 친절하게 장태원을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기본적인 업무 방식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세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객실 청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손님과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태원은 강서연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감탄했습니다. 계급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첫날부터 실수하지 않을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14층으로 내려와서 불러주세요. 그날부터 장태원은 진짜 청소부가 되어 묵묵히 일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청소를 해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새로 온 할아버지 청소부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신입이라며 무시하는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갈 때면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청소부를 하시네.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서연만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장태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드세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장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수한 배려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서연은 도시락을 꺼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계세요? 다들 바쁘게 살아서 자주 못 봅니다. 장태원의 대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강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청소 일을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가족들과도 자주 못 만나신다니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이야기해요. 저도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거든요. 강서연의 따뜻한 제안에 장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격식 있는 대화만 나눴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 장태원은 강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손님들과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청소 중에도 방해가 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길을 잃은 외국인 손님을 만났을 때 서툰 영어로나마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고 장태원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구나 싶었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강서연이 장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첫날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강서연 씨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점심 드실 거죠? 강서연의 자연스러운 제안에 장태원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호텔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고급스러운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장태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진정한 가치를 강서연에게서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서연과 장태원은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한 구석 테이블은 어느새 두 사람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태원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강서연의 이야기를 항상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듣는 형식적인 보고와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14층 청소하시면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강서연이 물어보자 장태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서연 씨가 잘 알려주신 덕분에 요령이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처음 일 시작할 때 많이 헤맸어요. 강서연의 솔직한 이야기에 장태원은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어떤 이유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대학을 나왔을 법한 나이인데 왜 청소 일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서연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3년 전부터요.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장태원은 조심스럽게 더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병원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일주일에 3번씩요.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요. 강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장태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회장실에 앉아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이던 직원들이 각자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다니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인데요. 아프신데 옆에서 돌봐드려야죠. 강서연의 담담한 대답에서 장태원은 진정한 효심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보기 드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 않는데 강서연은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입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거죠. 장태원의 말에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의 인생 조언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없어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32세 박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정직원 신분을 의식하며 계약직 직원들을 아래로 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서연이 새로운 할아버지 청소부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박지혜는 옆에 있던 동료 최은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 할아버지랑 맨날 붙어 다니지? 청소부끼리 친한 거 아니에요? 최은지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박지혜는 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무 시간에 저렇게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박지혜의 말에 최은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은지는 강서연의 성실한 모습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이 대충 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손님이 없을 때면 휴대폰을 보거나 수다를 떨곤 했는데 강서연은 항상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휴게실에서 점심을 마친 강서연과 장태원은 다시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강서연은 평소처럼 성실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손님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청소 중에도 방해가 되지 않으려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장태원은 14층에서 일하면서도 가끔 위층으로 올라가 강서연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객실 문을 노크하고 청소 시작을 알리는 모습, 손님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침대 시트를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 손님과의 대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이는 외국인 가족을 만난 강서연은 서툰 영어로나마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레스토랑, 다운, 원플로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1층 레스토랑을 안내하는 모습에 외국인 가족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장태원은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구나 싶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손님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강서연이 장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강서연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그나저나 14층에서 오늘 외국 손님이 길을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분 말씀이군요. 영어를 잘 못해서 몸짓으로 설명했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장태원의 대답에 강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항상 당황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손님이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프런트에서 지켜보던 박지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렇게 사적인 관계를 직장에서 과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부 주제에 손님 응대까지 나서는 것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청소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박지혜가 최은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손님 응대는 우리 프런트 직원 몫인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강서연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강서연의 성실함이 오히려 자신들의 태만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강서연과 장태원은 그런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장태원은 호텔 전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격 있는 호텔이었지만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함께 점심 드실 거죠? 물론입니다. 강서연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요. 장태원의 솔직한 고백에 강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계신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어르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할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요. 장태원은 강서연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런 진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순간 이 따뜻한 우정은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장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서연 같은 직원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호텔의 실상을 파악하고 언젠가는 강서연의 가치를 모두에게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강서연과 장태원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장태원은 강서연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서 잊고 있던 인간적 온정을 느꼈습니다. 반면 강서연은 장태원의 깊이 있는 인생 조언과 따뜻한 관심에 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걱정으로 힘들 때마다 장태원과의 대화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지혜는 강서연의 행동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의 정직원인 자신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텔 업무에 관여한다고 여겼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하면서도 박지혜의 눈은 계속 강서연을 향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저 청소부가 왜 저렇게 나서는 거죠? 박지혜가 동료 직원인 최은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손님이 체크인하는 동안 잠시 시간이 생기자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최은지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지만 박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안내하고 그런 건 우리 프런트 직원 일인데 자꾸 끼어들잖아요. 그러게요. 게다가 저 할아버지랑 맨날 붙어 다니면서 수다 떨고요. 최은지도 결국 박지혜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평소 강서연의 성실한 모습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이 대충 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프런트에서 가끔 휴대폰을 보거나 잡담을 하다가도 강서연이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강서연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복도 청소를 마치고 장태원을 찾아갔습니다. 14층 복도 끝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장태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점심 같이 드실까요? 고맙습니다. 강서연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두 사람이 휴게실로 향하는 모습을 본 박지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사적인 관계를 직장에서 과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프런트에 손님이 별로 없었던 터라 박지혜는 최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휴게실에 커피 타러 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박지혜는 사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강서연과 장태원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들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지혜가 커피 머신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청소부 어르신도 손님 안내를 하시나 보네요. 박지혜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서연과 장태원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지혜는 커피를 타면서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장태원이 조용히 대답하자 박지혜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저희 프런트 직원들이 하는 건데요. 청소부서에서 나서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강서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손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래도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고 강서연 쪽으로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서연 씨도 요즘 좀 이상해요. 청소 일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일에 관여하세요? 박지혜의 노골적인 지적에 강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선의로 행동한 것뿐인데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박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대화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박지혜의 말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자 장태원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강서연 씨를 붙잡고 있었네요. 이제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아직 점심시간이에요. 강서연이 장태원을 말렸지만 장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서연이 자신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장태원은 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태원이 휴게실을 나가자 박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강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강서연 씨,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직장에서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손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잘못인가? 장태원 어르신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인가? 박지혜가 나간 후 강서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져 도시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렇게 비난받을 일을 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직원들도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에 강서연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손님과 마주쳐도 간단히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길을 묻는 손님이 있어도 프런트에 문의하세요 라고만 말하고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태원은 14층에서 일하면서도 강서연의 변한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강서연의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있었고 얼굴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태원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지혜 같은 직원들이 강서연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강서연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호텔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호텔은 단순히 깨끗한 시설과 형식적인 서비스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강서연은 장태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박지혜 씨 말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강서연 씨는 어떠세요? 장태원이 오히려 강서연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손님을 돕는 게 잘못인가요? 어르신과 친하게 지내는 게 문제인가요? 강서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장태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이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서연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강서연 씨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원의 위로에 강서연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태원과의 우정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유일한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호텔을 위해 일하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지 더욱 명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서연 같은 직원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지혜와의 불편한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강서연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장태원과의 점심시간도 평소보다 짧게 가졌습니다. 30분이던 점심시간을 20분으로 줄였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나누었습니다. 손님들과 마주쳐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을 묻는 손님이 있어도 프런트로 안내하고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지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지혜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강서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휴게실에 들어갈 때마다 박지혜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강서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3년 동안 당당하게 일해왔는데 이제는 매 순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장태원과 강서연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장태원은 강서연이 위축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지혜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프런트 데스크 뒤편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지혜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최은지 씨, 우리가 본 걸 정리해서 인사팀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박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강서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았습니다. 강서연이 정말 나쁜 의도로 행동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최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대화로 인한 업무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고객 응대 시 부적절한 행동들 말이에요. 박지혜의 제안에 최은지는 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지혜의 강한 의지에 결국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최은지는 동료들 사이에서 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지혜를 거스르면 자신도 왕따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지난주에 외국 손님한테 반말한 거 봤잖아요. 그리고 매일 저 할아버지랑 점심시간 넘겨서 수다 떨고요. 박지혜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강서연이 외국 손님에게 서툰 영어로 도움을 준 것을 마치 반말로 무례하게 대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업무를 방해하는 사적인 수다로 몰아갔습니다. 최은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허위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박지혜는 워드 문서를 열고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서연의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고 왜곡된 사실들을 차례대로 나열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대화로 인한 업무 태만 손님, 응대 시 부적절한 언어 사용, 업무 영역 침범으로 인한 혼란 야기 등의 내용이 적혔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 직원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박지혜가 작성한 신고서를 최은지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네, 충분한 것 같아요. 최은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신고서를 출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바로 인사팀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강서연은 전혀 모르는 채로 평소처럼 성실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15층 복도를 따라 카트를 밀며 객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욕실을 깨끗이 닦고 수건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해냈습니다. 자신이 곧 신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서연은 장태원을 만났습니다. 휴게실 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꺼내 함께 먹었지만 대화는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2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각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박지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출력한 신고서를 손에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문을 두드리자 이 과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과장님, 직원 한 명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지혜는 신고서를 이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과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고 내용이 제법 구체적이고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부 강서연 씨 말이군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요? 네, 여러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지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직원인 박지혜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 박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강서연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후 시간 강서연은 여전히 모르는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장태원과 마주쳤을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14층은 많이 바쁘셨어요? 괜찮았어요. 강서연 씨는 어떠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장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서연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박지의 눈치를 보느라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강서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원은 그녀의 억지 미소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이 과장이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 태만, 부적절한 언행, 동료들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강서연의 인사 파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계약직 신분이라 해고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니까 갱신 안 하면 되겠네. 이 과장은 혼잣말을 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서연의 말을 직접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인 박지혜의 신고를 그대로 믿고 일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카트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유니폼을 정돈하고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이 모르는 사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문서가 이미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태원은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서연의 위축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호텔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과 질투에 시달리는 상황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강서연은 15층 복도에서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박지혜의 눈치를 보느라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어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마지막 객실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인사팀 이 과장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과장이 직접 현장까지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경직된 표정이 더욱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강서연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이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강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창고에 넣고 이 과장을 따라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서연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계약갱신에 문제가 생긴 걸까?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 과장은 책상 뒤에 앉으며 강서연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 과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계약 해지라고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과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근무 태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대화로 인한 근무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고객 응대 시 부적절한 언행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강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라니. 점심시간에 장태원 어르신과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 건가? 고객 응대 시 부적절한 언행이라니. 자신은 항상 손님들께 정중하게 대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항상 맡은 일을 제 시간에 마쳤는데요. 그리고 고객분들께 반말한 적도 없고요. 강서연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양해해 주세요. 이 과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강서연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고요. 언제 그런 지적이 있었나요? 박지혜와의 그 한 번뿐이었는데 그것도 정식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 하셨나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알고 싶어요. 강서연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이 과장의 단호한 말에 강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투석 비용, 어머니의 치료비, 생활비까지 당장 막막해질 터였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집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강서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고 개인 물품 정리해 주세요. 이 과장의 차가운 말에 강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소 도구함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면서 강서연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청소 도구함 앞에 도착하자 개인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했던 작은 사물함이었습니다.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강서연은 지난 3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일을 배우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선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던 모습,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께 드렸을 때의 기쁨, 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보람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가방에 개인 물품을 하나씩 넣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여분의 양말, 핸드크림, 작은 거울, 머리끈 등 소소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곳에서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을 일이 없을 유니폼이었습니다. 장태원은 복도 한쪽에서 강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층 청소를 마치고 올라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강서연이 울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강서연 씨,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계세요? 장태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강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 해고됐어요. 누군가 신고를 해서 오늘까지만 일하래요. 강서연의 말을 들은 장태원의 얼굴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70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장태원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은 눈물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했다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반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손님들께 항상 정중하게 대했어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강서연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장태원의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졌습니다. 3년간 지켜본 강서연의 성실함과 지금의 부당한 처사가 대비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 거짓 신고 때문에 쫓겨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강서연은 작은 메모지를 꺼내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감사의 말을 적어 장태원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건강하세요. 메모지를 받아든 장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 거짓 신고 때문에 쫓겨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서연 씨, 잠깐만요. 장태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호텔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장태원 어르신께도 미안했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서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강서연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막막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선의로 행동한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강서연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걷는 동안 강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를 지나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러서 부모님께 드릴 과일이라도 사갔을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입이 끊기는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울었던 흔적을 지우려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지만 빨갛게 부어오른 눈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딸을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서연의 부은 눈을 보신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울었어?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강서연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안방에 계시던 아버지도 천천히 나오셨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은 날이라 얼굴이 창백하셨지만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는 어렵게 일어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딸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강서연은 흐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 손님에게 반말했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가 강서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수입이 끊기면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일자리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강서연이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해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밥상 앞에 앉았지만 강서연은 밥 한 숟가락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만 보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기애애했을 저녁 식사 시간이 오늘은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장태원 어르신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 것이 잘못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구직 사이트를 찾아봐야 할까?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할까?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지혜의 차가운 표정, 이 과장의 냉정한 목소리, 장태원 어르신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장태원은 강남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넓은 거실의 통유리 창으로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태원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야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가득한 호텔 경영 관련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장태원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목격한 강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짐을 싸던 모습, 억울함을 호소하던 목소리, 감사의 메모를 건네던 떨리는 손이 생생했습니다. 3년간의 잠입 생활을 통해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호텔을 위해 일하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장태원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기록해온 관찰 일지였습니다. 강서연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외국인 손님을 도와주던 모습,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 등 긍정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반면 박지혜와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업무 태만, 손님에게 불친절한 태도,
계약직 직원들을 무시하는 행동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원은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강서연 부당 해고. 거짓 신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 즉시 시정 조치 필요. 글씨를 쓰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서연 같은 직원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자산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그랜드 호텔로 갑니다. 차량과 수행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배인과 인사팀 전원을 회의실에 대기시켜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정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태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잠입 생활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호텔을 위해 일하는지, 누가 거짓으로 동료를 해쳤는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정장을 정돈하며 장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서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텔 전체의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서연이 보여준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이 호텔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장태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지배인과 이 과장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박지혜에게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강서연을 어떻게 다시 모셔올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내일 펼쳐질 것입니다. 그 같은 밤 강서연과 장태원은 서울 반대편에서 각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요일 아침 7시 30분 그랜드 호텔 정문 앞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로비로 들어섰고 청소부들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아무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혜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강서연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어제 직원들 사이에 퍼졌고 자신의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늘부터 좀 조용해지겠네요. 박지혜가 최은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컴퓨터를 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은지는 약간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호텔 정문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번호판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미리 통보받지 못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청소만 하던 장태원이 고급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네이비 색상의 맞춤 정장에 실크 넥타이를 맨 모습은 평소 청소부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세도 달랐고 걸음걸이도 달랐으며 눈빛도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경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런트에 있던 박지혜는 눈을 크게 뜨며 옆에 있던 최은지를 쳤습니다. 저분이 정말 청소부 할아버지 맞나요? 박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요. 두 번째 차에서도 수행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었습니다. 장태원을 호위하듯 뒤를 따랐습니다. 장태원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70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정장을 입고 나타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급히 로비로 뛰어왔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회장실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장태원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힌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배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바로 이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청소부들도 놀란 표정으로 장태원을 쳐다봤습니다. 박지혜와 최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장태원을 무시하던 태도, 강서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비난하던 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서연을 신고했던 일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박지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강서연을 신고할 때 장태원까지 함께 비하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인사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태원의 목소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강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청소부로 일할 때의 온화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장태원과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신들이 장태원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강서연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한 것 같아요. 박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3년 동안이나요. 최은지도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동료 직원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해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10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인사팀 전원과 관련 부서장들이 긴장한 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아침 일찍 출근했던 것입니다. 장태원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장태원의 짧은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온 것도 처음이었고 더욱이 3년 동안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상태였습니다. 장태원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장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직원과 손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며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태원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습니다.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누가 이 호텔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장태원이 천천히 돌아서서 회의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서연 씨는 제가 3년간 만난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직원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했고 동료들을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그런 분이 거짓 신고로 인해 해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강서연의 말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장태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강서연 씨는 항상 정중했고 손님들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넘겨 일한 적은 있어도 태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태원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강서연 씨의 해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통보한 상황이라서요. 장태원은 더욱 강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복직시키십시오.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육 담당자로 임명하세요. 강서연 씨야말로 우리 호텔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분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장태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동료를 해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태원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강서연이 호텔을 떠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직 사이트를 열어보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관련 일자리는 몇 개 있었지만 이전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말해봤자 누가 믿어줄까요? 강서연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서연 스스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계속 자문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이 잘못인가요? 외로운 할아버지와 친구가 된 것이 잘못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해고당했고 수입이 끊겼으며 앞으로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서연은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정중한 태도로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온 특별 배송입니다. 강서연님 맞으시죠? 강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떠난 후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부터가 고급스러웠습니다. 두꺼운 크림색 용지에 금색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태원 어르신이 왜 편지를 보냈을까 궁금해하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서연 씨에게 먼저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랜드 호텔 그룹의 회장인 장태원입니다. 강서연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회장님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함께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강서연 씨 덕분에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의 따뜻한 마음가짐에서 제가 잃고 있던 서비스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강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서연 씨의 해고 처분은 완전히 철회되었습니다. 오히려 강서연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호텔이 더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교육 담당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강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강서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정직원으로 채용하며 처우도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강서연 씨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태원 드림. 부모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강서연은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장태원 어르신이 사실은 호텔 회장님이셨대요. 제 해고를 취소하시고 더 좋은 자리를 주신대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동안 강서연이 얘기했던 친절한 할아버지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편지를 읽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강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였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박지혜나 최은지가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태원 회장이 자신을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서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언제 출근하면 될까요? 강서연의 목소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배인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오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가 해놓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랜드 호텔 정문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메인 로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교육 담당자라고 적힌 새로운 명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직원 신분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강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박지혜와 최은지는 눈을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서연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강서연을 맞이했습니다. 강서연 씨,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배인의 정중한 태도에 강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 첫날, 강서연은 호텔 전반적인 시스템과 고객 응대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청소부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심이 이제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강서연의 빠른 적응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서연은 장태원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태원이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강서연은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장태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어르신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격식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강서연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강서연 씨가 있었기에 이 호텔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장태원의 말에 강서연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던 때처럼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강서연은 이제 고객 서비스 교육팀의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육실에는 10명의 신입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강서연은 앞에서 자신감 있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신입 직원들이 강서연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장태원은 흐뭇해했습니다. 복도에서 교육실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 강서연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서연의 경험과 마음가짐이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녁 무렵 장태원과 강서연은 예전처럼 로비 한편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부터 프런트까지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강서연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강서연 씨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장태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편안한 대화 모습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신분이나 나이를 넘어선 진심 어린 우정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이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처럼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태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훨씬 값졌습니다. 강서연 같은 직원 한 명이 호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호텔은 이제 진정한 서비스 정신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보여준 작은 변화가 호텔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